안녕하세요. 션박이 사에게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사진을 찍고 있는 당신 과연 몇 인칭 시점으로 촬영을 하고 계신가요? 라는 주제예요. 사진을 찍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멀리서 지켜봤을 때 뷰파인더 앞에서 여러분들은 몇 인칭 시점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칭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찍고 있는 사진이 예술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인식의 차이, 내가 찍고자 하는 스토리의 일관성은 여러분들이 찍고 있는 사진, 뷰파인더 안에 존재하는 여러분들의 인식의 변화가 과연 소설을 보는 관객 입장에서 와, 굉장히 주관적인 사진이다, 굉장히 자기 얘기를 잘 풀어서 스토리텔링이 정확하게 나한테 와닿네 라고 하면 그건 분명 1인칭 시점의 사진일 거예요. 제가 왜 1인칭 시점의 사진을 얘기하냐고요? 여러분들 가장 소설 중에 유명한 소설들은 대부분 1인칭 시점의 소설들이 더 많거든요. 그만큼 나 자신, 내가 소설의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조금 더 자극적일 수 있고 조금 더 솔직할 수 있고 조금 더 나와 공감대가 맞는다면 독자하고의 어떤 공감대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게 바로 1인칭 시점의 소설인데요. 1인칭 시점은 주인공 자체가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정확하게 소설화시켜서 글로 남기는 거죠. 이게 사진 쪽에서는 쉽게 일어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글하고 좀 다르게 나를 좀 숨기려고 하는 굉장히 하이딩이라고 그러죠. 숨어서 누군가를 찍고 있는 관찰자 시점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카메라를 도구로 사용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마주보는 느낌의 이미지를 담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감한 성격이 아니면 힘든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얼마 전에 전시를 보고 온 페트라 콜린스 사진, 여러분들 보면 본인의 얘기를 하잖아요. 뭐 발레리나를 꿈꿔왔지만 어쨌든 카메라를 손에 쥐면서 나의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 전시장에 가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사진은 내 삶의 구원자였고 지금도 그렇다. 내가 사진을 만났다는 것이 혹은 사진이 나를 찾아왔다는 것이 지금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다. 사진은 내가 나를 드러내고 감정을 표현하며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본인의 손 안에 쥐어진 이 카메라를 가지고 본인의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정말 운이 좋았다. 난 이 카메라가 내 손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게 된 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진기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이미지, 카메라의 뷰파인더를 통해서 담은 거고 그거를 자신의 계정 SNS에 올리다 보니까 그런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감대가 확 일어나면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된 거고 지금은 이제 패션 포토그래퍼가 될 정도로 그 감각을 좋아하는 팬덤이 굉장히 커진 사진 작가라고 볼 수 있죠. 이 여성 사진 작가가 대체적으로 낸골린도 그렇고 신디 셔먼도 그렇고 나의 감정을 작은 카메라에 담아서 보여주는 작가들이 꽤 많은데요. 이에 반해서 이제 남성 작가들 중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사진서가 대표님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울 레이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 작가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사울 레이터 여러분들 사진 보셨나요? 이 사울 레이터의 사진을 보면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하고도 굉장히 흡사한데 실제 존재하는 것들, 현상학적인 것들을 찍지만 내가 그 현장에 개입해서 내 목소리를 낸다거나 아니면 걸어가는 스트릿 포토라고 하죠. 사람들을 찍거나 주변의 환경들을 찍을 때 나라는 사람은 관찰자 시점에서 3인칭 시점으로 찍는 사진으로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도 거울에 비친 어떻게 보면 유리에 비친 사울 레이터와 똑같이 뭔가 나를 담긴 하지만 나를 담았다라는 것 자체가 내 얘기를 하고자 담았다는 사진으로 보기에는 좀 거리가 멀죠. 뭔가 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찍은 거지 나라는 사람의 심리나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찍은 사진은 아니잖아요. 3인칭 시점이라는 거가 소설에서는 관찰자 시점도 있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도 있죠. 뭔가 모든 캐릭터를 내가 아는 상황에서 약간 전지적으로 그 캐릭터를 분석해 가면서 하지만 이거는 이제 관객들이나 소설을 읽는 사람들에게 내가 소설 속의 캐릭터에 완전히 빠져들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자꾸만 소설 작가가 시점적으로 각각의 사람들의 캐릭터의 시점을 다 얘기해 주는 거니. 그래서 사진은 이 전지
정치적 시점은 좀 빼고 얘기한다 그러면 관찰자 시점만 남아있는 건데, 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이 가장 도드라지게 표현되는 작가가 바로 에드워드 버틴스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항공부 기술적인 뷰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위에서 아래를 찍는다든지, 뭔가 내가 그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관객이 그 환경에 대해서 인식 자체를 좋게 할지 나쁘게 할지는 관객의 몫이잖아요. 단지 그 이미지의 구성 자체 상당히 엄격하게 촬영을 함으로 해서 이미지의 밀도를 높이는 작업, 이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인칭 시점의 사진으로 봐야 되는데요. 내가 그런 무생물체, 사실 생명이 없는 제 사진도 풍경 사진이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걸 찍지만 그 존재하는 걸로부터에 대한 감정은 여러분들의 몫인 거잖아요. 내 스토리가 굉장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랭골딘이나 신디 셔먼이 찍은 사진처럼 내 얼굴이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행동에 따른 어떤 피드백에 대한 이미지를 내 스스로가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이런 면에서는 1인칭 시점이 갖고 있는 사진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소설의 형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사실은 사진기를 나한테 들이밀면서까지 촬영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진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울 레이터의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러니까는 하이딩, 좀 숨어서 누군가를 보고 찍지만 그 보고 찍은 거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아름다움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색이라든지 이런 부분,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죠. 카메라를 굉장히 섬세하게 잘 다룬다든지, 뭐 드론을 잘 다룬다든지, 뭔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기술적인 러닝을 통해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딱 찍어내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진학과에서는 사실 기술적인 걸 많이 가리키고 기술적으로 광고계로 간다든지 패션계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4년제라고 하는 종합대학교, 중앙대학교랑 상명대학교가 사진학과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두 학교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패션에 대한 광고라든지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상업적인 용도로 쓰는 쪽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문제는 석사와 박사과정 이런 거는 사실 사진의 기술적인 면을 더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진이 갖고 있는 예술적인 것들을 더 공부하려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 2년제, 3년제에서도 충분히 가리킬 수 있어요. 근데 인식의 변화, 사진을 찍는 너의 태도는 어떤 것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사실은 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카메라를 찍고 있는 여러분들의 뷰파인더를 보는 시점은 과연 몇 인칭 시점으로 찍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2인칭 시점 제가 안 했는데요. 2인칭 시점으로 찍는 작가도 있어요. 근데 2인칭 시점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얘기를 하면, 한강의 소설 중에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소년이 온다라는 책 중에 내용의 한 구절인데요. 정말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지? 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도청 앞 은행나무를 지켜본다. 이 문구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하는 건 뭐냐면, 너라는 시점이죠. 이제 독자가 봤을 때 나와 같은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같은 경우도 약간 2인칭 시점으로 봐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한 부분을 너라고 하는, 약간 독자가 그 안에서 누군가하고 직접적으로 마주보는 느낌으로 성경을 읽어야 좀 빠져드는데, 약간 그걸 3인칭 시점으로 어떻게 보면 시대극으로 보면 약간 그 울림이라는 게 적다는 거죠. 대신에 2인칭 시점은 그만큼 거리감이 완전히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좀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독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소설의 내용을 가지고 왔지만 2인칭 시점으로 사진을 찍는 작가는, 저는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가 2인칭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어떤 현상은 우리들이 대중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일 수 있잖아요. 전쟁이 났다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폭동이 일어났다라든지 우리가 이제 군사적인 부분이라든지 뭔가 여러 가지로 매체나 뉴스를 통해서 보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보이는 어떤 이미지를 어떤 작가가 어떤 형식으로 촬영을 했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그 작가의 정치적인 이념이라든지 생각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던 상황인데, 그 상황을 보도주의적으로 어떤 기자가 찍었냐에 따라서 실제 사건하고의 또 왜곡된 이미지로 또 포장될 수도 있고, 오히려 진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로 독자들 간의 관계에서 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인칭 시점으로 찍는 사진은 내가 개입을 하되 그 상황은 누군가도 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상황이라기보다 주변의 환경을 통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찍는 그
그 촬영 자체가 2인칭 시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찍었지만 이 독자,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게 그 사건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이 찍은 거지만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독자가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2인칭 시점은 조금 더 폭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상황에 대한 개입을 하는 부분보다는 그 벌어진 상황을 어떻게 내가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 로버트 파카의 사진도 로버트 파카 찍었지만 그게 가짜의 사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총탄을 맞았지만 일부러 그거를 연출해서 찍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물론 로버트 파카가 대단한 작가지만 그만큼 모든 전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와 그 작가가 찍은 거에 대한 인식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울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스티브 맥커리도 2인칭 시점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아프가니스탄 소녀를 찍잖아요. 그 아프가니스탄 소녀하고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일관성 있게 관여되어 있는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찍음으로 인해 갖고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에 대한 시점을 사진 작가가 나름대로 비판을 통해서 찍은 건데, 그 사진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어떤 구호적인 부분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메시지적으로 전달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지, 실질적으로 페트라 콜린스처럼 항상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을 찍은 게 아니라는 부분에서 1인칭 시점의 사진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진이라고 하는 뷰파인더 앞에서 여러분들이 찍는 사진은 사실은 취향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 내가 찍고자 하는 사진의 어떤 이미지적으로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인식의 변화, 사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물은 있는데 그 사물을 찍고자 하는 내가 3인칭 시점으로 찍는다면 나는 그 사물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 사물을 예쁘게 찍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미지적으로 나는 뭔가 나만의 구도나 구성을 통해 갖고 나만의 카메라 스타일을 통해서 표현한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3인칭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1인칭 시점과 2인칭 시점, 3인칭 시점의 대표적인 작가를 조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1인칭 시점의 사진 작가로는 페트라 콜린스, 그리고 신디 셔먼, 그리고 낸골딘, 요 정도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니끼리도 어떻게 보면 1인칭 시점의 사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미지로 남겼잖아요. 그러면 2인칭 시점의 사진은 스티븐 맥커리라든지 로버트 파카처럼 매그넘 작가, 종군 기자적인 느낌의 사진을 찍은 작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인칭 시점은 시대상을 보여주고 어떤 기록적으로 굉장히 이슈화될 수 있는 사진이지만 그걸 내가 찍고자 하는 보도주의적, 저널리즘적인 사진을 찍는 작가를 저는 소설 속에서는 2인칭, 사진을 보고 있는 독자가 그 사람이 찍은 사진을 평가할 수 있는 사진, 이 부분이 사실 2인칭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3인칭 시점은 사울 레이터라든지 에드워드 버틴스키, 항공뷰로 찍잖아요. 어떤 기술이나 기계적인 특징을 굉장히 예민하게 잘 다뤄가지고 촬영하는 방법, 이런 걸 통해서 환경 파괴라는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미지적으로 그거를 굉장히 구체화시키고 굉장히 테크닉적으로 멋있게 찍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게 환경 파괴라는 것들은 메시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미지적으로는 좀 아름다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어떤 구성이나 구도에 조금 더 완성도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또 에드워드 버틴스키의 사진이 아닌가. 그리고 사울 레이터의 사진, 자신의 초상화적인 느낌을 유리나 거울을 통해서 찍었지만 그거는 일부분일 뿐이죠. 내 자신의 스토리를 이렇게 막 얘기하려고 찍은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울 레이터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사울 레이터의 파운데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에 들어가면 사울 레이터 인터뷰 영상 같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울 레이터가 얘기한 거가 이제 페인팅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사울 레이터는 기본적으로 페인팅을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자 했던 게 굉장히 강했던 작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일본의 목타나라든지 프랑스의 인상주의적 영향을 나는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그림을 매일매일 그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1인칭 시점으로 얘기하는 게 Photography is about finding thing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Painting is different, it's about making something 이라고 얘기해요. 포토그래피는 finding, 뭔가를 찾는 시점, 그래서 관찰자 시점이고 1인칭 시점으로 얘기하죠. 페인팅은 메이킹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일단 사울 레이터는 사진은 3인칭 시점으로 finding, 찾는 식이지 내가 나를 보여주는, 메이킹하는, 나를 뭔가 이미지를 메이킹해 줄 수 있는 1인칭 시점으로는 접근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진학과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울 레이터에 대한 전통성을
그렇게 인정하는 분위기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진만 했던, 어떻게 보면 어떤 시대적인 것들을 사진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작가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모든 면들을 다 이미지화 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컸기 때문에 사실 전통적인 사진 쪽의 아티스트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메이킹도 할 줄 아는 작가가 되는 길을 가는 거가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 작가들은 이제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 2인칭 시점, 모든 시점에 대해서 한 분야를 계속 그 분야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가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사진 작가가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1인칭 시점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지, 아니면 2인칭 시점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지, 3인칭 시점으로 찍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시다면 석사를 가고 싶고 나는 박사를 가고 싶다. 대한민국에만 이제 사진이 박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국이랑. 근데 어쨌든 뭐 예술의 박사까지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진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내가 뭔가 인식적으로 예술이라는 것, 주관적인 것들을 보여주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유명한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 과연 어떤 시점으로 뷰파인더를 보고 촬영을 했을까? 그렇다면 그 시점의 변화는 오랫동안 지속이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찍는 뷰파인더의 시점을 오늘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인칭에 대한 부분에서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1인칭 시점은 사실은 표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들 중에 1인칭 시점으로 사진을 배우려고 들어오신 분이 있다면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진 작가의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는 정말 AI 시대잖아요. 1인칭 시점의 사진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의 내면의 심리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카메라에 쏟아붓는 거죠. 그게 이제 감정의 쓰레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쓰레기라도 좋아요. 내 감정이 다친 감정, 상처받은 감정, 아픈 감정, 이런 것들이 페트라 콜린스도 추후에 다시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의 집에 갔을 때 뭔가 조금 더 그 감정이 회복된 걸 느꼈고 좀 아름답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둠과 빛이 존재하는 거. 얼마 전에 저한테 오신 구독자님, 제 스튜디오에 방문하신 구독자님도 제 채널이 빛과 그림자 같아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진을 알려주긴 하는데 사진의 어두운 면도 좀 이 채널에선 보여주는 것 같다. 사진 무조건 예쁘게 찍으세요, 아름답게 찍으세요가 아니라 사진에도 사실은 흔적이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그 흔적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흔적인데 그거를 사진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 흔적을 내 카메라에, 내 스토리를 담는 데 쓰는 작가, 1인칭 시점의 사진 작가가 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좀 많이 없긴 한 것 같아요. 물론 1인칭 시점으로 사진을 찍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이나 소셜 네트워크에서 예쁜 것만 보여주잖아. 그 예쁜 감정이 아니라 안 좋은 감정, 미운 감정도 보여줄 수 있는 작가가 돼야만 그것들이 관객들, 보는 사람들하고의 소통에서도 굉장히 큰 힘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1인칭 시점의 사진이 대한민국 작가들에겐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 2인칭 시점은 보도주의적 사진이니까 동시에 존재하죠. 어떻게 보면 사진 작가로서 어떤 매 순간 사진을 찍어야 되는 어떤 직업적인 특성이 관련돼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구도나 구성이나 카메라의 성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찰나의 순간을 찍어내는 작가. 하지만 그 사진 안에는 사회적인 메시지라든지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그 안에 녹여져 있는데, 그 상황과 그 현실을 어떤 식으로 사진 작가 찍어내는지, 그 역할과 능력은 그 사람의 몫이겠지만 또 그 역할과 능력을 읽어내는 2인칭 시점에서 사진을 보는 사람들의 몫도 남아있는 거죠. 3인칭 시점 굉장히 애매한 사진일 수 있어요. 제 사진도 좀 애매할 수 있고요. 3인칭 시점은 좀 대중적인,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작가 중에 한 명이 마이클 케냐죠. 대한항공하고도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 작가가 아닌 다른 작가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썼는데 이건 마이클 케냐만의 독자적인 사진이다. 그래서 그것도 소송 같은 어떤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던 이슈 중에 하나예요. 이 사진이라고 하는 제 3인칭 시점의 사진은 내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구도나 구성이나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배울 부분은 굉장히 깊고 무궁무진하지만 본질적으로 나의
아예 얘기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만큼의 리스크도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사진, 과연 장점과 단점을 아신다면 실제 좋은 사진이라고 하면 나한테 맞는 사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진,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인칭이라면 한번 그거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촬영을 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션팍의 사진 이야기 정말 즐겁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